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분열됐던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화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오랫동안 내홍을 겪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임기 단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교회의 대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TV 특별기획으로 고령화 시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선교의 문턱이 높았던 중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적 리더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수수반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고 명성교회도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한 건데요. 2년간 지속됐던 분쟁을 마무리 짓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29일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열린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9월 예장통합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나 우리 서울 동남노회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개 안에 진정한 평화를 심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모든 일들도 원만히 잘 해결. 명성교회는 총회 이후 논란이 됐던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 관계자와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최관선 목사는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명성교회 당회가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하는 것과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할 것,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 시 명성교회에 관한 사안은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할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서도 노회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날 정기노회에선 회무 시작 전부터 회원 자격과 총대권 등의 문제로 임원 선거가 지연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서도 노회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공문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동남노회에 기여하고 이걸 내려오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행정에 들어가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첫 걸음을 뗀 서울 동남노회.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은 수습안대로 11월 3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그간의 갈등을 끝내고 회복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단의 대표인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장로교단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타개할 묘책으로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유창선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기가 현행 4년으로 유지됩니다.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제로 바꾸려던 헌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 455명 중 반대 181표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판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줄어든 임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이를 문제 삼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행세칙이 없어도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로 된 거죠? 네. 그러면 원안으로 부결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개체교회 분리나 통합 여건도 강화됐습니다.
목회 세습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누거나 합치는 시도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최 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회의 당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적 인원이 실제 출석 인원과 차이가 많아 재적 3분의 2 출석이 어려워 사실상 분리나 통합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인들 아닌 사람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교인이 많은 것처럼 부풀릴 것도 없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를 모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면 60%, 66%밖에 안 되는데 이 법안 이 개정안 이걸 전 찬성합니다. 감리에는 이외에도 4년 동안 미뤄온 호남특별위원회 승격과 성폭력 대체위원회 신설을 결정하는 등 이틀에 걸친 입법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법을 유추하고 확대할수록 논쟁이 된다며 감리교단이 잘 성장하도록 정해진 그대로 인정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100세 시대란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회의 대비는 전무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구티비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령화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후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2067년엔 국민 절반이 노인일 정도로 초고령 사회가 예상됩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 학생이나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할 뿐 정작 고령자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노인 성도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을 한국교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노인 성도들은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7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노인들이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은 늙고 병들었을 때 교회로부터의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돌봄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고령자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서조차 소외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선 70세가 되면 모든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령 목회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친화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 친화적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해요. 인식이 바뀐 다음에 전략이 나오는 거고 전략이 나온 다음에 목회가 나오는 거니까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고요.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고령 세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이 은퇴한 후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 친화 목회가 한국 교회 전체로 확대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년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선교의 문턱이 높았던 중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운동이 펼쳐지는가 하면 현지 교회가 연합해 난민을 섬기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뜨거운 부흥의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중동의 청년들이 아시아 교회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랍 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깨어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혼 구원이 멈춘 것만 같던 중동 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계절로 얘기하면 가을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올려놓으신 그 스테이지에 있는 땅이 중동이고 지금은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고 또 거두는 시즌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시즌. 요르단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파를 뛰어넘어 자발적인 선교 연합체를 발족했습니다. 중동을 품고 있는 아시아 교회와 협력해 중동 지역에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فلهلا احنا شغالين مع البريك انه احنا نعمل تدريب للاولاد الشباب قادة مميزين ويكون في تأهيل لمدة 3 سنوات. بعدين احنا بنخطط انه يكون في عندنا كمان تدريب للسيدات. احنا بنغطي حوالي 8 كنايس كAMB وهدفنا نحن نوصل ل80 كنيسة الإنجيلية الموجودة في الأردن. 그런가 하면 현지 크리스천들이 난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난민 가정을 찾아가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전하자 난민 청소년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كمان كان في تسديد احتياجات. في ناس كان عندهم حب انهم يسافروا يطلعوا من البلد من الأردن أو يسافروا لبلد أوروبي. دائما كنت أشجعهم إنه نصلي ونحط هذا الموضوع بين إيدين الرب وهو بيقدر إنه يفتح الأبواب. كثير معجزات حصلت معنا في كنيستنا في المحل. 아랍교회 목회자들은 중동 무브먼트가 계속 확산되기 위해선 기도와 예배 모임, 선교 노하우를 가진 아시아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1500년 동안 막혀있던 중동의 영적 부흥이 아랍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더 확장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과 교수진이 천안시 동남구 일대의 기초생활수급자 8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총 4,000장의 연탄 배달에 나선 건데요. 이번 나눔은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가 재학생 주도로 열린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직접 체험해보니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플리마켓, 모금 행사 등을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사립대학 밥 존스 대학교 명예총장 밥 존스 3세가 한국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밥 존스 총장은 밥 존스 대학교 설립자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밥 존스 대학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밥 존스 명예총장은 동성애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유와 인권,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딜레마에 대한 응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스천은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국과 세계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는데요. 광은교회 일산성전이 지난 주말 폴인러브 라이브 카페를 열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0일에 열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문화 공연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밴드 소년과 요정, 히든싱어 성시경 편의 우승자 박지훈 씨, CCM그룹 히즈가든의 조선 이다예 씨 등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가요, 팝송, 재즈, CCM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라이브 카페를 섬기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카페의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신천지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지역별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는 보수라는 고정관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기독교인은 21.4%에 불과했습니다. 중도가 46.6%로 가장 많았고 진보 성향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이 보수일 거란 통념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보수나 진보를 선택한 비중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정치 성향이 좌우로 나뉜다는 평가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상철 박사는 조사 결과가 긍정이나 부정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촛불 집회와 보수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은 어느 진영도 계속 차지할 수 없듯이 정치 상황에 편승한 근본주의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부터 69세까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극렬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피해자와 목회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천지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붕괴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돕고 있는 이바울 목사는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각서를 쓰고 가출해 가족들은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중국 대련에서는 최근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포교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는 중국 정부가 한국발 이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한국교회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지역별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티비는 10월 마지막 주를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초청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지역별 글방단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10월 28일 서울 지역 모임을 시작으로 지역별 모임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오직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 지역 글방단 기자들은 지역 리더를 세우고 본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최병태 교회 기자는 미자립 개척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티비의 방향성을 보고 글방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충청 지역 글방단 교회 기자들은 대부분 목회자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울경 지역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에서 참석한 황원석 교회 기자는 구티비를 통해 전파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더브릿지가 창업을 준비 중인 탈북민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마당은 탈북민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며 예비 창업자들끼리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IT, 미디어, 요식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부스가 마련돼 사업을 소개하고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탈북민 1호 출판 인쇄기업을 운영 중인 김인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처음에는 탈북민끼리 많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더브릿지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탈북민 창업을 도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 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부산 기독교단 목사 장로연합 체육대회가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엔 고신과 분이엘, 통합, 합동, 성결교단 목회자와 장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이성옥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 훈련도 중요하지만 육체 운동의 조화도 잘 맞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기총회장 이충엽 장로는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송 서부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장로 및 권사 임직식이 이어졌습니다. 대광교회 이호원 목사는 5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길 바란다며 임직받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함경노회 정기노회가 인천 당하동 하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는 노회장 김낙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찬식에 이어 본 회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노회에선 총회 인준신학교 신학연구원 증서를 총회에 청원하는 안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도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마크 통신이 IS 조직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새로운 후계자로 아부 이브라임 하시미 쿠라이시가 지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IS는 미국을 향해 IS 지도부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말라며 우리의 지지자들이 칼리프의 죽음을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트랜스젠더가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자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할 경우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더라도 여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 측은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를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한 미국 엘라베마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엘라베마주 연방지방법원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징역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